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케팅의 이해 강좌를 담당하고 있는 백유성 교수입니다. 여러분 지금 중국에서 강의를 듣고 계시죠? 지난 그 1강에서는 이 강의의 소개와 간단한 교재에 대한 안내를 여러분에게 하였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1주차 강의를 시작하게 될 테인데요. 여러분 오늘 강의는 지금 두 개의 강좌로 구성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지금 강의하는 그 2강은 1주차 2강은 이 마케팅에 관한 그 기본 개념과 마케팅 발전 단계에 관해서 설명을 드릴 테고요. 그 다음에 1주차 3강에서는 마케팅 관리, 마케팅 믹스, 마케팅의 미래에 관한 내용들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중국에서 마케팅 제가 지난 1강에서 소개한 이 현대 마케팅 이 책을 여러분 구하시기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국제 교류처를 통하여 강의에 필요한 기본 PPT 파일을 여러분에게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1주차 2강에서는 여러분 앞으로의 한 학기 동안 이루어지는 기본 강의들에 대한 전체적인 계략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마케팅에 대한 기초 개념, 그 마케팅 믹스, 마케팅 관리 이런 강의 개념들을 1주차에서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 여러분에게 소개한 이 현대 마케팅 이 교재는 14개 챕터, 1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큰 파트로 나누면 두 파트, 1부와 2부, 파트 1과 파트 2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파트 1, 1부에서는 마케팅의 기초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6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고, 2부에서는 마케팅 믹스, 마케팅의 가장 중요한 개념인 마케팅 믹스, 그 4P라고 얘기합니다. 프로덕션, 제품, 프라이스, 가격, 그 다음에 프로모션, 촉진, 플레이스, 유통, 이 네 가지가 마케팅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요. 이 마케팅 믹스에 관한 내용이 2부에서 집중적으로 설명되고 있고, 이 2부는 8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동영상 강의를 듣게 되면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역시 치게 될 터인데 온라인으로 시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중간고사는 8주차 10월 19일부터 23일 사이에 시험을 보게 될 것이고, 기말고사는 15주차 12월 7일부터 12월 11일 사이에 기말고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는 오픈북입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시험을 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보지 않고 시험 문제와 시험 답안지를 여러분에게 며칠 전에 공개한 다음 여러분이 시험 답안을 작성하여 저에게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채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대학 교육도 지식을 암기하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가장 기초적인 지식들은 알고 있어야 되겠지만, 여러분 요즘 지식이 어디에 다 있습니까? 구글에 다 있죠. 구글. 인터넷 선생님, 그죠?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검색하거나 찾고자 하면 바로 스마트폰으로
구글이나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온갖 종류의 지식과 정보 자료들을 다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똑똑한 개인이라도 이 구글이나 인터넷 선생님을 능가하는 지식을 머릿속에 저장하거나 갖고 있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지식들을 네트워크를 통해서 상호 활용하는 그런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얼마나 정보를 잘 활용하는가 하는 것이 여러분 미래의 그 스마트한 사람이 되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걸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해부터 여러분 선배들에게 오프라인 시험에서도 완전 오픈북을 했습니다. 스마트폰 다 가져와도 된다, 책도 다 가져와도 된다, 인터넷 검색도 가능하다, 시험 볼 때. 그러나 딱 한 가지, 다른 사람의 답안을 보고 베껴서 쓰는, 카피하는, 컨닝하는 이런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학생들은 0점 처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주차에서는 방금 제가 기초 강의 교재를 소개하는 1강을 이미 업로드 해놓고요. 유튜브에. 그 다음에 오늘 찍는 그 2개의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1주차 강의를 시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4주차까지 강의를 간단히 먼저 소개를 드리면요. 2주차에서는 2장 마케팅 계획에 대해서 강의를 할 것입니다. 3주차는 3장 마케팅 환경에 관하여 설명할 것입니다. 4주차는 4장 마케팅 조사와 마케팅 의사결정에 관해서 설명을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그 마케팅은 원래 우리 경영의 발전이 상업에서 시작됐죠. 무역이나 상업에서 시작되었습니다만 이 장사와 거래, 상업 이것이 이 경영학의 중요한 발전을 가져왔는데요. 그 독일과 미국의 경영학 발전을 보면 독일은 바로 이 상업학에서 발전해 왔고요. 미국은 생산 공장에서 발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독일의 경영학의 이 구성하고 있는 분과 학문들도 약간 다르고요. 그 다음에 미국 학자들과 독일 학자들이 경영학에 대해서 연구하거나 설명하는 관점들도 약간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유럽보다는 미국이 슈퍼파워를 갖고 있는 학문과 정치, 경제 모든 면에서 세계에 큰 영향을 행사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죠. 그래서 이 마케팅은 그 판매, 상업활동 이런 활동들이 이제 점차 발전해서 마케팅이라는 그 용어 개념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여러분 마케팅 하면 뭡니까? 마켓은 아시죠? 슈퍼마켓. 뭐 지금 중국도 대단히 유통이 발전해서 택배 산업, 그다음에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디지털 경제가 엄청나게 지금 늘어나고 있죠. 늘어나고 있어서 여러분 아마 중국의 바이두라든지 위챗 같은 걸 통해서 여러분 인터넷에 하루에도 많은 시간을 접속하고 있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마케팅도 미국을 중심으로 대단히 급격히 발전해 왔습니다. 발전해 왔다. 그래서 마케팅 이 발전해 온 그 과정에서 몇 가지 재미있는 에피소드 사례들을 보면요. 미국에는 유명한 그 명품을 파는 백화점이 있습니다. 노스트롬 디파트먼트라고 해서 디파트먼트 스토어, 그죠? 그 온갖 제품들을 갖다 놓고 파는. 여러분 중국에도 아마 제가 칭다오나 상하이, 베이징 가니까 좋은 그 백화점들에 온갖 물건들이 팔리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요. 이렇게 경제 수준이 그 향상되면 백화점 같은 것들이 대단히 잘 판매가
백화점 물건이 잘 팔리고 있죠. 그런데 이 노스트롬 백화점 같은 경우에도 2020년 5월 그러니까 몇 달 전에 미국에 있는 매장이 전체 매장이 116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16곳을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아마 오늘날 인터넷이나 디지털로 이 많은 구매 직구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백화점을 찾는 고객들 숫자가 줄어듭니다. 그죠? 줄어들고 젊은 세대일수록 여러분들 같은 젊은 세대일수록 이제 뭡니까? 백화점에 안 가고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컴퓨터로 자기 필요한 물건을 주문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유통 단계가 줄어드니까 여러분은 가격도 훨씬 싸게 구입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 이 백화점에 가려면 어떻습니까? 차를 타고 이동해서 가야 되고 또 돌아다녀야 되고 시간이 소모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나 또 백화점은 근무 시간이 한밤중에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은 인터넷으로 구매를 하면 밤새도록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다 잠자는 시간에 새벽 2시, 3시에도 여러분 얼마든지 자기가 편리한 시간에 구매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백화점이나 물건을 판매하는 유통업자들은 여러분에게 택배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최대한 빨리 여러분 배송해 주고 있죠.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지금 택배업체들이 쿠팡과 같은 이런 택배업체들이 대단히 성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중국에도 여러분 홈쇼핑 텔레비전을 통해서 파는 홈쇼핑 같은 채널들이 있을 텐데요. 한국에서는 홈쇼핑 가정주부들이 집에서 홈쇼핑을 보고 그 스마트폰으로 결제를 하거나 카드로 결제를 하면 당장 오늘 주문하면 어떤 경우에는 그날 저녁에 당일 배송해 주기도 하고 그 다음날 틀림없이 배송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로 빨리 지금 배송이 되기 때문에 백화점과 같은 이런 큰 시설을 만들어서 고객을 기다리는 이런 형태의 유통업체들은 이제 대단히 위기에 처하고 있다. 그래서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 백화점들이 이제 지역사회에서 고객들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백화점을 문을 닫고 업종을 변경해서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센터로 바뀐다. 연극도 하고 와서 운동도 하고 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바뀐다. 앞으로 백화점들은 훨씬 더 새로운 형태로 변할 것입니다.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아주 전문적인 형태의 아니면 고소득층을 위한 명품 매장을 유지한다든지 이런 새로운 형태의 유통업들이 생겨날 걸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우리 마케팅 업계에는 전설 같은 얘기가 있죠. 노스트롬 백화점에서는 어떤 고객이 노스트롬 백화점에서 사지 않은 타이어를 갖고 와서 타이어 세트를 갖고 와서 이걸 교환해 주시오 하고 고객 백화점 직원에게 요구했다. 그런데 백화점 직원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통 그 물건을 교환하거나 반품할 때는 자기가 구입한 곳에 가서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노스톰의 직원은 어떻습니까? 이 고객의 말은 100% 옳다. 우리 백화점에서 팔지 않았지만 교환해 주겠다 해서 그 고객에게 돈을 환불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마케팅에서는 아주 전설적인 그런 사례로 지금 회자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그래서 이 사례의 키워드, 화두는 고객의 말은 무조건 맞다 하는 이런 주장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고객 제일주의 경영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 노스톰은 이 백화점 업계에서 대단히 명품을 중심 팔고 또 이런 고객을 대단히 존중하는 백화점으로 대단히 유명해졌죠. 미국에서. 또 미국에 여러분 요즘
여러분 책 같은 거 서점에 가서 잘 안 사고 인터넷으로 다 많이 사죠. 미국 아마존이 그 책을 팔아서 저렇게 그 인터넷 기업으로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죠. 여러분 지금 아마존하고 뭐 애플 같은 그 미국 기업들의 시가총액들을 보면 이 미국에서 1, 2위를 다투고 있는데 아마존의 주가가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전보다 훨씬 많이 올랐죠. 제가 그 1학기 때 강의를 하면서 아마존 주가를 찾아보니까 아마존 주가가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전 2월 달에 비해서 거의 뭐 한 60% 올라서 한 주당 2,500불, 지금은 제가 얼마 여러분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2,500불, 몇 달 사이에 2,500불까지 1,600불 뭐 이렇게 하던 그 주식 가격이 2,500불까지 올라가는 걸 보았는데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미국에서도 이제 사람들이 대인 간의 접촉을 기피하고 인터넷으로 물건을 사고 파는 이런 케이스가 급격하게 증가되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자, 미국의 유명한 서점 반스 앤 노블이라는 그 서점이 있습니다. 반스 앤 노블은 이 미국의 대학가에 있는 서점 보더스라는 그 대학가에 있는 서점들은 대학생들이 교재를 팔거나 아니면 대학생들이 와서 이 책을 보거나 하는 이런 곳이죠. 그래서 미국 대학가에 있는 보더스라는 이 서점은 그 대학생들은 뭐 미국 대학생이나 중국 대학생, 한국 대학생 대부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그 지원으로 대학 다니는 것보다는 자신 학비를 벌어서 다니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학만 입학하면 뭐 억만장자가 아닌 이상 자기가 알바를 해서 학비를 벌고 하는 것이 대단히 일반적인 전통입니다. 우리나라 한국에서는 부모들이 등록금을 다 대어주고 알바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만 중국에는 여러분도 중국 부모님들이 돈을 대주죠. 중국에도 학생 한 명, 그러니까 자녀 한 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공주 왕자처럼 이렇게 지금 부모님 대접을 할 텐데, 그러니 대학생들은 주로 돈이 없어서 가난한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더스라는 그 서점에 와서 책은 안 사고 축축 앉아서 늘 책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점 주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이게 뭐 책을 많이 팔아야 되는데 학생들이 와서 책은 안 사고 청바지 입고 축축 앉아서 책만 보고 있으니까 이걸 내쫓을 수도 없고, 그죠? 그래서 이 한 직원이 아이디어를 냈다. 자, 사장님, 우리 보더스 서점에서는 좋은 안락한 소파와 책상을 갖다 놓고 이 대학생 고객들이 와서 책을 앉아서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줍시다. 이런 아이디어를 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장님의 경영자는 이 무슨 소리야? 학생 있는 학생 내쫓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더 책 안 사고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통로에 앉아서 보는 학생들을 싹 정리하기 위해서 이 레이아웃을 다시 하면서 고급 소파, 책상을 다 갖다 놓으니까 서점이 대단히 깨끗해지게 되었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보더스 서점에 몰려와서 책을 사는 사람들 숫자가 엄청 늘어나게 됐다. 대박을 터뜨립니다. 대박, 그죠? 자, 그래서 이 보더스의 사례를 반스 앤 노블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서점에서 벤치마킹해서 자기들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보더스 옆에 스타벅스도 있고 스타벅스에 가서 커피를 사와서 반스 앤 노블에서 마시기도 하고 반스 앤 노블에서 책을 뽑아서 스타벅스에 가서 앉아서 읽기도 하고, 이렇게 아주 유명한 고객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면 대박이 난다 하는 이런 사례들이 반스 앤 노블 서점의 사례입니다. 여러분 중국에서 온 여학생들 보니까 명품을 좋아하던데요. 우리 한국의 아줌마들처럼 명품 대단히 좋아하던데, 루이비통, 여러분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 아시죠? 단일 브랜드로서는 전 세계에서
명품 매출 1위를 하고 있는 루이비통. 예? 루이비통, 그죠? 브랜드 가치가 1위입니다. 1위이다. 그죠? 루이비통에서는 여러분 트렁크, 그죠? 루이비통에서 트렁크 아시죠? 트렁크. 여행 갈 때 들고 다니는 캐리어 같은 그런 작은 트렁크부터 시작해서, 집에 가구처럼 대용으로 장식품으로 넣는 이런 트렁크 같은 게 있죠. 인테리어 장식품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루이비통에서는 VIP 고객들만 초청해서 그 VIP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고객을 VIP를 하죠. 그죠? 백화점에서 골드 고객, 그 다음 인피니티 고객, 다이아몬드 고객처럼 이렇게 분류하듯이, 그죠? 아주 VIP 고객들을 따로 초청해서 트렁크쇼 이런 걸 한다. 그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고객, 그러니까 완전히 고객을 차별화시켜서 마케팅 활동을 하는 이런 사례들이 있죠. 자, 그 다음 중국에도 여러분 흥명망성이라든지 저쪽 그 만주 지역이나 아니면 티벳이나 이 사막 지역은 겨울에 대단히 춥다, 그죠? 그래서 아마 영하 영하 20도, 30도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도 많을 터인데요. 캐나다도 보면 위도가 상당히 높아서 이 캐나다도 대단히 춥습니다, 그죠? 겨울이 길다. 그래서 캐나다는 거위털을 이용한 구스 파카 같은 이런 거를 캐나다 구스에서는 거위털을 이용해서 아주 보온력이 뛰어난 이런 파카를 만들어 팔았는데, 이게 원래 북극 지방에 있는 극지에 있는 그 남극 기지에 있는 연구원들을 위해서 만든 상품이죠. 그런데 요즘은 이 꼭 남극의 연구원이 아니라도 한국에서도 겨울에 캐나다 구스 대단히 인기 있거든요. 왜냐? 이 자아 표현을 하는 이런 소비 형태가, 내가 그 캐나다 구스를 상으로 해서 어떻습니까? 아주 내가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하는 걸 딴 사람에게 드러내고 싶어 하는 이런 소비의 형태가 또 캐나다 구스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제품이 주는 효용만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고 제품이 갖고 있는 상징성이나 의미, 철학까지도 구매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있는 등산 아웃도어 제품 생산하는 파타고니아 아시죠? 그 다음에 미국의 화장품 만드는 영국 회사입니다. 러쉬 같은 회사 아시죠? 러쉬, 그죠? 자, 이런 회사들의 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그 회사의 제품을 구입함으로 해서 지구를 살리는데 조그만 기여를 한다 하는 이런 가치를 느끼기 때문에 그 회사의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죠. 아마 제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 지금 중국에 있는 여러분 학생들도 아마 지금 미래에 아주 유능한 미래에 아주 중요한 소비자일 터인데, 이런 마케팅 물건을 구입할 때 여러분 내가 단지 쓰기 편하다고 해서 신발, 모자, 스마트폰 같은 가격이 사다고 해서 구입하지는 않죠. 여러 가지 조건들을 생각해 보고 있다. 자, 그러면 현대 마케팅 1장에 관한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지금 시대는 이 불확실성이 대단히 커지고 있습니다. uncertainty. 그러니까 미래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른다. 과거에는 내일, 모레 어떻게 될지 알지만 요즘은 어떻습니까? 일주일 뒤, 한 달 뒤, 여러분 잘 예측하기 쉽습니까? 금년 여름에도 여러분 한국에도 지금 가장 긴 장마, 오랫동안 비가 내려서 이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와 장마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중국에도 지금 대홍수가 났죠. 산샤 댐이 지금 홍수로 인해서 아주 만수에 가깝다 하는 보도를
우리 한국에서도 늘 텔레비전으로 시청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환경의 변화가 우리가 예측한 것 이상으로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 다음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하는 이런 시대에 과연 그 마케팅은 어떻게 고객들과의 관계를 설정하고 기업에서는 마케팅을 해야 될 것인가. 1960년대에 미국 마케팅 협회에서는 마케팅을 재화나 용역의 흐름을 지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재화라는 것은 이런 상품이나 제품 아시죠? 용역은 뭡니까? 서비스 그죠? 자, 여러분이 이발소에 가서 미장원에 가서 머리를 퍼머넌트를 한다 이런 건 뭡니까? 물건을 사는 게 아니고 서비스를 구매하는 거죠. 여러분 자동차를 구입한다, 옷을 산다, 신발을 산다, 이것은 재화죠, 그렇죠? 가치 있는 제품을 얘기한다. 이 1960년에는 이 소비자 그 생산자와 이 소비자 간의 관계에서 마케팅이 이런 그 재화나 용역이 흘러가는 흐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팔면 그걸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마케팅이라는 것이 기업 이외에 정부라든지 적십자와 같은 이런 비영리 단체 아니면 사단법인과 같은 이 봉사단체 같은 이런 조직들, 그다음 교회 같은 이런 조직들에서는 군대 마찬가지죠. 여기서는 마케팅이라는 개념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 1960년대의 마케팅입니다. 자, 그러다가 1985년에 오면 제가 1981년에 석사과정 대학원에 들어갔는데요. 제가 물론 저도 대학 다닐 때 1977년에 마케팅이라는 과목을 들었습니다. 들었지만 그때는 마케팅보다는 판매관리라는 용어를 70년 초에는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80년대 대학원에 오니까 이제 마케팅이라는 그 용어가 대단히 널리 쓰이고 경영학에서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더라고요. 아마 여러분 지금 그 글로벌 비즈니스 학과에 온 학생들도 이 마케팅이라는 용어를 어릴 때부터 다 들어보셨죠. 아마 중국에서도 다 들어보셨을 텐데, 그래서 1985년에는 마케팅 관리자와 소비자 간의 교환을 통한 욕구 충족의 관점에서 정의를 했다. 그래서 이 85년대에 오면은 이 마케팅의 대상에는 그 재화 제품뿐만 아니라 서비스 그리고 아이디어까지도 포함되는 그런 그 새로운 그 포괄적인 정의로 마케팅을 바라보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2000년대에 오면 이제 2000년대에 들어와서 미국 마케팅 협회에서는 마케팅을 새롭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이 정의 바뀌는 거죠. 그죠? 정의 바뀐다. 자, 마케팅은 이해관계자, 마케팅과 관련이 있는 집단이나 개인에게 가치 창조를 하고 이 가치를 전달하는 것이 마케팅이다. 이렇게 마케팅을 stakeholders, 이해관계자와 가치, values, 가치라는 개념으로 마케팅을 설명하게 되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은 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뭔가를 필요한 것이 있다. 그죠? 필요한 것이 있고, 이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와 같은 이런 필요한 것이 있고, 또 의식주가 충족되고 나면 뭔가 의식주보다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되는 욕구 있다. 욕구, 그죠? 자, 그래서 마케팅은 이런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대단히 중요하고, 충족시키기 위해서 가치를 창출하고 이 가치를 마케팅의 이해관계자,
마케팅 이해관계자라 하면 물건 사는 사람, 소비자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판매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정부, 이런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들에게 가치를 창출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그 가치를 전달하는 이런 활동이 바로 마케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욕구, 그죠? 우리나라 그 한국 사람들은 뭡니까? 된장찌개, 김치찌개 같은 찌개 이런 걸 좋아한다. 그죠? 자, 미국 사람들은 뭐 햄버거, 스테이크 같은 이런 걸 좋아한다. 그 중국 사람들은 뭘 좋아합니까? 만두? 만두 좋아하죠? 이런 것도 기본적인 욕구, 그죠? 욕구 다르다. 여러분 아마 그 한국에 왔을 때도 여러분 아직 지금 입학은 했지만 학교에 와서 기숙사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지 않으셔서 이 중국에서 계속 그동안 먹었던 맛있는 것들을 먹고 있습니다만 우리 기숙사에 오시면 이제 그 기숙사에서 여러분에게 제공하는 식사들이 중국에서 먹던 것하고는 아마 약간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런 필요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런 마케팅 활동들이 일어난다 하는 관점에서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제품이라는 것이 제품 프로덕트 우리가 이런 이 볼펜, 책 같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유형의 제품도 있지만 눈으로 보지 못하는 무형의 제품도 있죠. 중국에서는 저도 중국 여행을 10번 이상 했는데요. 가면 발 마사지 같은 걸 받아봅니다. 받아보면 이것은 뭡니까? 마사지는 눈으로 마사지 하는 건 볼 수 있지만 손을 이용해서 이 팔다리를 주물르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걸 마사지 하는 걸 여러분 사가지고 집에 100위안짜리 사가지고 집에 보관할 수 있습니까? 보관할 수 없죠. 없단 말이죠. 그죠? 이 무형의 그런 서비스죠. 무형의 제품이다. 무형의 제품. 그죠? 자, 그래서 마케팅에는 이해관계자들은 기업의 그 제품을 생산하는데 투자하는 투자자, 은행이라든지 채권자 같은 이런 사람, 그 다음에 주주 같은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자, 물건을 또 판매하는 사람이 있다. 그죠? 판매자, 유통업자들. 그 다음에 또 이것을 실제 물건을 사는 사람, 구매하는 사람이 있고, 또 실제 구매하는 사람과 소비자가 동일인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일 수도 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친구에게 생일 선물 사주기 위해서 케이크를 산다. 구매하는 사람은 여러분이지만, 그 케이크를 먹는 사람 생일인 친구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구매자와 사용자가 다를 경우도 있다. 소비자가. 그죠? 자, 그래서 소비자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 소비자들 중에서 여러분 단골이라는 단골 그죠? 단골 고객들은 그걸 고객이라고 한다. 고객 그죠? 고객이라고 한다. 그것은 한 기업의 제품을 계속적으로 소비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스마트폰을 구매할 때 아이폰을 사는 사람은 아이폰만 계속 구매한다. 그죠? 샤오미 사는 사람은 샤오미. 그다음 삼성을 구매하는 사람은 삼성. 가전제품도 마찬가지죠. 가전제품 그죠? 하이얼 중국에 하이얼 있습니다. 하이얼 그다음에 제너럴 일렉트릭 같은 이런 제품들은 이제 가전 시장에서 많이 이 시장 지배력을 좀 상실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제품들 그런 여러분 아마 흡연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죠? 담배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좋아하는 브랜드의 담배를 계속 피우는 거죠. 그런 사람을 우리 단골 고객이라 한다. 그래서 기업이나 마케팅에서는 이 단골 고객을 확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 1주차 2강은 여기까지 강의를 하고 다음 시간에 3강을 더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강의 듣는다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